조선 궁궐의 가장 화려한 장막 뒤편에서 어쩌면 그 어떤 자리보다도 위태로운 운명을 살았던 이들이 있었음을 아시는지요? 왕의 뜨거운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는 듯했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여인들, 바로 후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치정극을 넘어 거대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충격적인 비극의 서사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속 위대한 왕이나 왕비들의 이야기 뒤편에는 이름 없는 듯 보였으나 실은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후궁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뜨거운 욕망과 깊은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궁궐에 휘몰아쳤던 거대한 파장은 조선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권력의 민낯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궁궐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때로는 빛보다 강렬한 흔적을 남겼던 후궁의 자리.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궁궐을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른 후궁들의 견제와 시기,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위태로운 운명의 굴레였던 거죠. 궁궐은 마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정원 같았지만 그 꽃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는 달콤한 꿀을 맛보는 순간에도 그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3명의 여인들 역시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배경 속에서 자신의 운명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정경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것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왕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는 숨겨진 암투의 기운이 늘 감돌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그들을 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겁니다. 총애가 깊어질수록 적 또한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후궁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숨쉬던 방식과 권력이 작동하던 잔인한 메커니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에 맞서 싸웠을까요?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까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의 심장부, 화려한 궁궐의 깊숙한 그림자 속에서 후궁이라는 자리는 늘 양면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왕의 지극한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 그야말로 천하를 손에 쥔 듯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총애가 깊어질수록 수많은 시기와 견제는 물론 복잡다단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든 벌어지거나 희생될 수 있는 위태로운 운명에 놓였습니다. 마치 태양을 가까이 할수록 그 빛에 타버릴 위험 또한 커지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여인 장희빈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욕망의 화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죠.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궁궐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섰던 그녀의 삶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고도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죠. 이러한 그녀의 과도한 행동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왕실의 안정을 꾀했던 숙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과 그녀에게 반대하는 서인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은 극에 달했고 궁궐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아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주변 세력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숙청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죠.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숙종의 사랑이 점차 식어가면서 그녀의 운명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희빈으로 강등되는 뼈아픈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왕비 자리에서 내려온 장희빈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급기야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끔찍한 주술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은 숙종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고 결국 그녀에게 사사, 즉 사약을 내리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장희빈의 불꽃 같았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깊은 여운을 자아내죠. 왕의 지극한 사랑이 한 여인을 하늘로 띄워 올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궁궐의 역사는 비단 장희빈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중 한 명으로 중종의 총애를 받았던 경빈 박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마음을 얻어 아들 복성군을 낳으며 궁궐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서 그리고 귀한 왕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그녀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환하게 빛나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궁궐의 권력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과도 같았죠.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향하는 곳에는 늘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고 있었죠. 당시 궁궐에는 이미 문정왕후가 중종의 정비 자리에 있었고 그녀 역시 훗날 명종이 되는 아들을 낳으며 강력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녀의 오빠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은 궁궐 내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며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이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왕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지만 정치적 권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면 자신과 복성군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조바심은 결국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1527년 궁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자를 저주하는 끔찍한 주술행위가 발각된 것이죠. 이른바 작서의변, 쥐의 사체에 화살을 꽂아 세자를 저주하는 글귀를 붙여놓은 것이 발견되면서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경빈 박씨였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로 낙인 찍힌 그녀는 중종의 깊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왕의 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경빈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돌아선 왕의 마음과 문정왕후 세력의 집요한 공세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갔습니다. 결국 중종은 고뇌 끝에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했던 여인이자 자신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경빈 박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복선군 역시 어머니의 죄에 연루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꿈이자 욕망의 결과였던 왕위 계승의 길은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디찬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던 경빈 박씨의 간절한 소망은 결국 자신과 아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권력 투쟁의 단면을 우리는 경빈 박씨 모자의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냉혹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욕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한 나라의 운명과 왕조의 흐름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지를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의 끝은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살기 위해 혹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녀의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차가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여인들은 어떤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마도 가장 극적인 예시 중 하나가 숙빈 최 씨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죠. 미천양 궁녀, 무술이 신분으로 시작해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분인 영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위태롭고 고단했을까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무수리. 그 신분은 태생부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빛 한 조육이 없는 어두운 궁궐 한편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을 겁니다.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었을, 어쩌면 이름 없는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바로 숙중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잊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한낱 무술이었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을 테죠. 왕의 지극하고도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동시에 그녀를 향한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궐의 권력은 그야말로 장희빈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니 미천한 출신의 숙빈 최 씨가 숙중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은 장희빈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숙빈 최 씨에게는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중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었죠. 훗날 영조가 되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연약한 몸으로도 강인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두운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을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협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궁궐의 한적한 곳에서 몰래 아들을 교육시키며 훗날의 대업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쩌면 그녀의 이러한 처절한 생존투쟁과 인내심이 훗날 영조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까지 이르게 된 한 여인의 삶. 이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빈 박 씨의 욕망과 숙빈 최 씨의 인내,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희빈장 씨의 야망까지.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결코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선택은 조선 왕조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총애라는 것은 때로는 달콤한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았으니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여인들의 몸부림은 결국 개인의 파멸을 넘어 왕조 전체의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국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궁궐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대는 수백 년이나 흘렀지만 권력의 속성,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가혹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드라마 속에서 어쩌면 이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역사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